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후후.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고 있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취업시장에서 늘 쩔어있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언제쯤 이 쩔어 있으면서 해방되실 수가 있으실까요?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해요. 이 땅에 기업이 있고 취준생이 있는 한 예, 그렇죠. 늘 쩔어 계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요새는 건강 좀 괜찮으시죠? 아닙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제가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네네.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네. 폭식을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네. 예, 굉장히 몸무게가 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가을이기도 하니까. 먹어야죠. 네. 또 제가 불어봐서 아는데요. 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네, 나름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좋은 점이 있나요? 네,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요. 네, 여러모로 뭐 괜찮은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특집 2019년 하반기 홍채! 면접 어디까지 준비했니? 2부입니다. 네, 오늘은. 2부 순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스베이더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 이 탈락의 쓴맛을 경험해본 친구를 다시 초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돌아온 광탈자. 네, 어떤 친구인지 자소서 프로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다 됐나요? 손으로 밀어주세요. 수동으로. 되게 네. 얌전해진 것 같아요. 차가. 그러니까요. 네, 자소서 이렇게 프로필 받아봤습니다. 네, 전 이 친구 이름 기억나요. 네. 이름 이호신. 가명이고요. 기억나는 것도 같네요. 네, 학력 부산 소재 4년제 공대 졸업생이고요. 나이 31살. 네,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이쯤이면. 네, 지원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전 면접 탈락하셨습니다. 아, 간크게 한전 쓴 친구. 네. 간 크게. 네. 네, 지원 분야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고요. 특이사항은 6월달, 저희 6월달에 한전 자소서 첨삭 받으신 분이고 공대를 나왔지만 사무직 지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프로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아, 이 친구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슈퍼집 아들. 맞아. 네, 아버지 슈퍼 도와줘가지고 네. 재호 관리해가지고 매출 올렸다고. 맞아요. 자기 슈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슈퍼 그게. 네, 그렇죠. 그렇게 가족, 해서 가족 강쌤한테 혼났죠. 맞아요. 네, 아버지 슈퍼를 아들이 도와주는 것이 뭐 그렇게 해요? 그런 거냐? 네. 호신 학생이 지원했다가 아쉽게 면접에서 탈락한 기업이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한국전력공사 한전이죠. 아 근데 한전의 이 채용 전형의 특징이 예. 좀 있을까요, 강쌤? 네. 일단 한국전력공사 하면은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거쳐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에요. 천하제일 무술 대회잖아요. 예, 네, 그쵸. 그리고 뭐 또 천하제일 예전에 폐기대. 말씀하신 것 중에 나이를 안 본다고도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가 대부분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만 좀 젊다면 얼마든지 또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더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세월을 정통으로 맞으셔가지고 굉장히 어리지만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자들은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 걱정하거나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뭐 저희도 문제 없겠네요. 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도 지원해도 돼요. 물론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전에서 만나는 거. 하지만 네.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는 요소가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100배수를 다음 전형으로 넘겨주긴 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낮은 배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무 수행 검사 이제 필기 전형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을 보는데 좀 특이한 게
그 필기 전형에서 봤던 점수가 1차 면접 결과에도 영향을 줘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기 전형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좀 있고요. 또 1차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원 면접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 외에도 가치관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겠죠. 제가 방금 듣다 깜짝 놀랐는데 네. 서류 전형 통과하고 넘기는 게 100배수라고요? 이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관대하게 합격을 많이 시켜줘야 어차피 필기 전형에서 거르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통과했다고 좋아했는데 여전히 100대 1이라는 거죠? 100대 1이 넘습니다. 와.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이제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뭐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와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전력공사의 메인은 전기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ICT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경쟁률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을 많이 안 뽑기 때문에 뭐 130대 1, 그다음에 뭐 기계 분야라든지 토목 분야라든지 대부분 50대 1 이상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어쨌거나 자소서는 중요한 부분이 또 면접과 직결된다는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전자소서는 어떤 문항들이 있나요? 예전에도 한번 한국전력공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쵸. 오늘 뭐 1번 항목 같은 경우 인재상 중에서 2가지 고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학생들 중에는 꼭 하나만 골라서 쓰는 애들이 있어. 2가지 시켰으면 2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는 이 적부만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적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싫어요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적부기 때문에 맘 편하게 성의 없게 쓰면 나중에 면접 때 고생할 수 있으니까 적부라고 하더라도 성의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위의 능력이 반영이 돼야 돼요.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했다라는 것을 직무 수행 능력과 함께 강조를 하셔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직위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직위의 능력 안에는 경영위의 능력 외에도 업무위의 능력과 여러분들 지원한 그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환경에 대한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슈의 앞면과 뒷면, 즉 이슈를 360도로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친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6월달에 음. 참 한전 질문 일반적이면서도 까다롭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1번 문항 했었는데 오늘은 과연 선생님이 어떤 문항을 난도질을 해주실지 난도질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물론 이것들이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라는 거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네, 이제 한번 네. 다스베이더가 꼽은 오늘의 자소서 문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3번 항목이에요. 네. 최근 한전 또는 한전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라 라는 자소서 3번 항목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꼽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한전의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비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에요. 내가 옛날부터, 가고 예. 싶은 기업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막 간원하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네, 직원하다가. 그래서 그쵸. 우리도 직원하다가 날아갈까봐 예. 그런 공포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왜 출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괴롭히기 위해서 출제한 게 맞고요. 네. 예.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들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묻지마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른 항목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우리 공사에 대해서 이해도 좀 하고 성의 있게 준비를 한 친구들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그리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또 입사에서도 우리 공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의견 있으면 자기들이 좀 반영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평가자 관점에서는 다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야기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들 이야기 읽다 보면은 다 고놈이 고놈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게 그래도 내가 내 분야에서 좀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에서 그 뭐랄까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마음으로다가 그래도 더 읽겠죠. 네. 그러면 3번 문항에 대한 답을 호신 학생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오늘은 이게 정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합격의 품격으로 이게 이제 합격 자소서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지난번에 뭐였죠? 탈락의 원흉이었죠. 광탈의 네. 원흉이었죠. 예. 합격에 뭔가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소제목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썼다라는 것은 각인의 단계에서 나름 이 항목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충실히 담아내려고 한 부분이라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영업 손실을 냈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는 맞지만 주제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무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손실을 냈다. 니네가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뒷부분에서는 나름 그래도 한국전력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소재가 이 주제가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럼 이 영업 손실의 원인이 뭐냐, 개선 방안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개선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추세입니다까지는 사실은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뭐를 해야 됩니다가 이제 개선 방안이에요. 약간 방안이 사실은 조금 짧다라는 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일단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원인에 대한 부분 이건 잘못 잡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신문 기사에나 이런 사설에 많이 실렸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바라보는 지원자만의 어떤 원인을 뽑아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범용적이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인상을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보다 구입 단가가 더 높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상속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알리는 게 좋겠느냐 그 아이디어를 좀 더 하이라이트 했으면 좀 좋았을 법했는데 전반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 때 제가 봤을 때 이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리면 좋겠느냐, 이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거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고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한국전력공사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적자를 줄이는 게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잘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기업적 정서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강쌤이 봤을 때 이 자소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플러스 요인이라든지 굉장히 잘 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전력공사의 편에 섰다라는 게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래도 잘한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전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언론에다가 이거 국민들을 위한 거고 이게 나중에 당신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럼 욕을 더 먹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가려운 부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 뭐 네 생각이 우리랑 크게 다르진 않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는 게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호신 학생이 탈락의 쓴맛을 본 면접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한전의 면접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1차 면접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전공과 관련된 게 많이 물어보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관련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셨다면 나올 법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뭐 임원 면접에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존경받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이냐. 한전의 사회적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사하게 되면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네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물어보냐면 나중에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퇴사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는 그럼 그 거예요. 방식은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클럽 가가지고 한 잔 딱 하고 춤 한 번 딱 추고 나면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네. 기업은 약간 이런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분이 클럽에 안 가거든. 근데 이 뭐야. 친구가 클럽에 간다라고 하니까 이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나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면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조직적인 것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수더분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야, 내가 무슨 취업하려고 내가 무슨 억지로 그러면 하지도 않는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데 혹시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수 씨 같은 경우에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저 그냥 네. 수더분하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재밌는 얘기하면서 푼다,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해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얘랑 뭐 업무적으로 좀 갈등도 있고 할 때 데려 나가가지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치맥도 먹지, 갑자기 얘랑 갈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 클럽 가자 해가지고 나이 50이신 분이 가가지고 손잡고 클럽 갈 수가 없잖아요. 밤사 가기에도 지긋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호신 학생은 이런 질문에 또 어떻게 답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이거?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이럴 네. 수도 있어요. 저 이태원만 가면 기분이 그렇게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강쌤은 뺨에 언제쯤 동참하실 건지 질문이 있는데요. 멀었어. 올해 안에 제가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진 학생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네네네. 면접까지 갔을 때 좀 네네. 기대를 좀 했죠.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그래서 떨어졌을 때 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제가 부족한 게 좀 많이 느껴지니까 네. 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네.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성에서 그 인성 전문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음.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표면적인 것만 들었을 때는 직업윤리 능력과 연결되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 준수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확실하게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막 가변적으로 이렇게 바꿔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 원칙 준수나 직업윤리적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이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양해야 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추가 질문을 또 받으셨어요? 청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추가 질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질문은 직업윤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초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이고요.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청소에 대해서 좀 약간 얼버무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생각나는 대로 그 대답을 해가지고. 얼버무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여기서는 일단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앞에서 중국 음식을 먹을 때 먹는다. 그럼 언제 먹느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뒤에 질문이 스트레스를 받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식의 전초 단계의 질문을 받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게 일단 중요한데, 거짓말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최대한 본인이 거짓말을 안 하는 쪽으로 잡아주셔야 뒤에 나와 있는 질문도 본인이 일관성을 맞추면서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약간 어려운 질문 유형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는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은 선의라는 포장하에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적 불편함이나 관계적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한 나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거짓말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서 거짓말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냥 강하게 못을 박아버렸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뒤에 유사 질문이 나왔을 때 안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한전의 한마디 또 해주셔야겠죠. 하반기에 뵙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봬요, 한전. 네네. 네, 하반기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저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서 좋네. 네. 아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면접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렵죠. 그리고 아쉬움이 네. 정말 크셨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강쌤의 이제 어드바이스도 들었으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수 씨, 이번 주는 뭐 준비해온 거 없으세요? 방금 면접관 잘 만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면접관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악의 면접관 베스트 4! 따단! 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대놓고 비꼬거나 무시하는 거만형, 아, 거만형 스타일. 거만형 면접관. 네. 대놓고 비꼬면 진짜 속상하고 되게 그 자리에서 되게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친절까지는 안 바래. 네. 막 비꼬지는 말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외모나 스펙을 막 지적해요. 특히 외모 지적, 네. 인신 공격형. 아, 이거는 정말 기분이 불쾌할 것 네,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그렇게 하는 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맞고요. 네. 스펙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학점 관리 왜 잘 못했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일부러 면접관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부러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건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외모를 공격한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데가 굉장히 또 많아요. 작은 네. 기업들이나 이런 데 또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면접관도 가끔씩 있는데 정말 좀 뭐랄까 그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또 최악의 면접관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있나요? 세 번째, 해봐. 반말과 네.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는 태도 불량형. 아,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봐. 아무래도 약간 본인이 갑의 위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멘탈 관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번째, 우리 오프닝 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네. 이 입사 지원서도 안 보고 오는 무성의한 면접관들 있어요. 그 공들여 쓴 자소서를 전혀 보지 그렇죠. 않고 눈에 핏발이 쓰고 다리에 피가 쏠렸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안 읽고 온 거예요. 진짜 속상하네요, 그러면. 근데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사실은 면접관이 많이 안 읽어요. 미리. 네네. 네. 대부분 1분 자기소개 시킨 다음에 그때 빠르게 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건 애교네. 이 무성이 이거 입사 지원서 안 보고 온 무성이 형은 그나마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애교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채용 과정은 최고의 마케팅의 과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그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과정들을 굉장히 챙기고 왜 여러분들 탈락하게 되면 문구 하나라도 성의 있게 지원자께서 굉장히 뛰어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너무 미안하다. 뭐 약간 그런 글들도 막 쓰고. 아, 근데 더 열받아. 더 열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열받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너 떨어졌을 때 연락하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다. 또 뭐라고 또 해. 그러니까 떨어지면 늘 열받는 거야. 근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심하는 거고 또 면접비를 줄 때도 굉장히 또 성의 있게 딱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인사팀의 역량인 거지. 네. 같은 돈을 줄 거면. 그래서 앞으로 면접관들도 그만큼 또 준비도 돼야 되고 성의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당당하게 입사해서 우리가 좋은 면접관이 되면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우리 그래요. 그러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해줘. 네. 자, 10월 특집 면접 어디까지 준비했니? 두 번째 시간도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백수 씨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등을 떠미는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 중의 모델 신민철 MC가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이렇게 입으면 합격한다. 빠밤. 네, 오늘은 IT 분야나 패션 분야 같이 다소 자유로운 복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면접 의상을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준비해놓고도 제가 너무 튀는 색깔을 준비한 건 아닌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오늘 사실상 그러니까 준비해본 의상을 강쌤께서 한번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시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패션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런 복장의 컬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라색 빛을 띠는 이제 보라 블레이저와 느낌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런
재질 자체도 그냥 밋밋한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버드아이로 돼 있는 이런 세라믹 소재로 돼 있는 그런 옷이에요. 예쁘긴 되게 예뻐요. 네. 이런 옷을 입고 패션 기업, 예를 들면 뭐 LG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일모직 이런 곳에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면 어떨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패션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질문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왜 이러한 복장을 입고 왔느냐. 아, 오늘 예, 왜 이렇게 입고 예, 왔느냐? 예,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네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LF라든지 뭐 이랜드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뭐 아니면 한섬이라든지 네. 이럴 때는 이런 복장 절대 과하지도 않고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복장을 입은 이유만 잘 얘기하면은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요. IT 쪽도 약간 복장 프리하지 않나요? 근데 IT 쪽에 이런 복장을 하고 가기에는 제가 IT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패션을 지적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장은 IT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너무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나중에 업무할 때 왜냐하면 네. 이런 복장들이 나중에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씩 코딩하고 앉아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IT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제가 입은 정도의 캐주얼함은 어떨까요? IT. 평상시에는 그렇게 입고 다니셔도 되는데 네. 면접은 이렇게 입는 건 조금 더 너무 편해 보여요. 이것도 그래서 약간은 이런 복장이 돼 조금 더 슬림이 컬러가, 덜 들어가거나 네네. 컬러가 조금 무난한 네.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예, 근데 나중에 어쨌든 업무를 할 때 그런 느낌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패션 쪽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 IT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눈에 띌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패션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셔가지고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 굉장히 제가 좋을 것 추천해 같은데? 드리는 이게 아무래도 푸른 계열 쪽이다 보니까 안쪽에는 하얀색 쪽 톤이 괜찮게 좀 어울릴 것 같고요. 흰색 티셔츠나 뭐 셔츠 같은 걸 입어주시고 신발을 스니커로 이렇게 신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얀색 스니커 같은 거 신어주시면 패션 쪽 가실 때는 뭔가 믹스 매치된 느낌도 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2019년 하반기 채용 면접을 위한 각종 정보들로 가득 채운 다스베이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한 분씩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면접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그냥 대화를 나눌 때도 그냥 뭐 우리가 재미있는 가십 같은 거 얘기하면 재밌죠. 근데 좀 서로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평소에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엔진도 예열을 하잖아요. 네. 면접관도 본 질문을 주기 전에 예열과 관련된 질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답변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뒤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면접 순간에 그런 걸 고민하기에는 너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내가 A라고 얘기했을 때 추가적인 질문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한다면 면접의 일관성을 좀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항상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챙겨주시면 훨씬 더 면접에서 당황한 그런 뭐랄까 상황이 좀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건 면접이건 이렇게 준비하라. 어떻게? 다스베이더를 보라.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